속보입니다. 세계 수학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세계 1위를 해오던 중국을 한국 영재 7명이 나서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적으로 수학 영재를 키우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엄청나게 긴 합숙 훈련을 하며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집중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만 한국이 이를 냈습니다. 이에 중국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우정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학생이고 모두가 그걸 알고 있어요. 오늘 저는 저희 팀 연습실에 앉아서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할 국가 목록을 보고 있어요. 제 눈이 목록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멈췄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제 팀원 왕하오가 물어봤어요. 그는 제가 들고 있는 목록을 보기 위해 제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냥 우리 경쟁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목록에서 한국의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중간 정도의 팀이에요. 그들은 절대 상위 3위 안에 들지 못해요. 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왕하오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미국인들과 러시아인들에 집중해야 해요. 그들이 우리의 진짜 경쟁자예요. 저는 목록을 내려놓고 제 노트를 펼쳤어요. 그것은 제가 몇 달 동안 풀어온 복잡한 수학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 책상은 교과서로 덮여 있고 제 계산기는 지속적인 사용으로 버튼이 달아 있어요. 우리 중국팀은 매일 16시간 연습해요. 우리는 승리에 대해 진지해요. 그들의 팀 리더가 이도현이라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왕하오가 어려운 방정식을 풀면서 언급했어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아마 수학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학생일 거예요. 한국인들은 수학적 사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코치가 종이 뭉치를 들고 방에 들어왔어요. 모두를 위한 새로운 연습 문제입니다. 그는 종이를 나눠주며 발표했어요. 스위스로 떠나기까지 단 2주 남았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연습 종이를 받으며 물었어요. 리우 코치님, 올해 한국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했어요. 많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들의 훈련 방법은 우리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어요. 리우 코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오래 연습하지 않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하루에 4~5시간 정도요. 저는 놀란 눈으로 왕하오를 바라봤어요. 4시간이요? 우리는 아침 식사 전에 그 정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적은 연습으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우리 팀은 스위스로 여행하기 전 마지막 전략 회의를 위해 모였어요. 리우 코치는 이전 대회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국 팀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충분히 진지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것 좀 봐요. 저는 왕하오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그들은 웃고 있고 너무 편안해 보여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대회가 아니라 소풍을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나요? 영상은 한국 팀 멤버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대회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다른 팀들처럼 필사적으로 노트를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침착하게 자리에 앉고 일부는 심지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절대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저는 우리 팀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수학은 헌신, 희생, 그리고 완벽한 정확성을 요구해요. 한국식 접근 방식은 너무 느슨하고 집중력이 부족해요. 그런 태도로는 IMO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우리 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는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엄격한 규율, 끝없는 연습, 그리고 과거 중국에 많은 금메달을 안겨준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 저는 노트를 닫고 일어나서 몸을 폈어요. 하루 종일 공부해서 눈이 아팠지만 저는 제 노력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한국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해요. 저는 발표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저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검토했어요. 제 책상 램프는 우리 기숙사에서 유일하게 켜져 있는 불빛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저는 딱 한 문제만 더 풀고 싶었어요. 마침내 새벽 1시에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승자 단상에 서서 목에 금메달을 걸고 중국 국기가 다른 모든 국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 상상 속에서 저는 한국팀이 서 있는 위치조차 볼 수 없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항상 끝나는 중간 어딘가겠죠. 우리는 이길 거예요. 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그리고 저는 모두에게 진정한 수학적 천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거예요. 제 세상이 곧 뒤집어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마침내 스위스에 도착했어요. 저는 비행기가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작은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여름인데도 멀리 있는 산들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도착했네요. 저는 옆에 앉아 있는 왕 하오에게 말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제가 평생 준비해온 순간이에요. 긴장되나요? 왕 하오가 자신의 물건들을 모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잘 준비된 팀이에요. 하지만 제 뱃속의 나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코치가 공항을 통해 저희를 이끌었어요. 저희는 수화물을 찾고 로잔으로 데려다 줄 버스에 탔어요. 가는 동안 저는 공식들과 문제 해결 기술들을 복습하며 제 노트를 한 번 더 넘겨봤어요. 리우 정 머리를 쉬게 해야 해요. 리우 코치가 통로 건너편에서 말했어요. 경기는 내일까지 시작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속 읽었어요. 저는 지금 멈출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로잔의 컨벤션 센터는 거대했어요. 거대한 유리창과 높은 천장이 있었어요. 100개가 넘는 국가의 팀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다양한 언어의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봐요. 왕 하오가 저를 툭 치며 속삭였어요. 저기 미국 팀이에요. 저는 그들을 쉽게 발견했어요. 그들은 화이트보드 주변에 모여 함께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왕 하오가 가리켰어요. 저건 러시아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요. 러시아 팀은 빽빽한 원을 이루며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엄숙했어요. 그들은 웃거나 장난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이기기 위해 여기 왔어요. 한국 팀은 어디 있죠? 저는 방을 훑어보며 물었어요. 저는 이런 여유로운 경쟁자들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정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어요. 그들은 등에 대한민국 국기가 있는 같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팀들과 달리 그들은 마치 학교 현장 학습을 온 것처럼 웃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게 그들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대회가 아니라 휴가를 온 것 같아 보여요. 한국 학생들은 건축물을 가리키고 사진을 찍으며 컨벤션 센터를 넓은 눈으로 둘러봤어요. 다른 팀들이 필사적으로 공부하거나 강렬한 집중력으로 혼자 앉아 있는 동안 한국인들은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그들 그룹의 중앙에는 차분한 눈과 자신감 있는 미소를 가진 키가 크고 마른 소년이 있었어요. 팀원들을 훈련시키거나 메모를 검토하는 다른 팀 리더들과 달리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건 이도현임에 틀림없어요. 왕 하오가 말했어요. 한국 팀 리더요. 저는 도연히 팀원들을 웃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기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나요? 개회식이 시작됐어요. 저희는 모두 메인홀로 줄지어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IMO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 우정의 중요성과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연설로 모두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우리의 경쟁팀들을 환영해주세요. 한 나라씩 각 국가의 팀이 이름이 호명될 때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중국이 발표되었을 때 저희는 등을 곧게 펴고 얼굴을 진지하게 하며 자랑스럽게 행진했어요. 관객들은 정중하게 박수를 쳤어요. 몇 팀 후에 대한민국이 호명됐어요. 한국 팀은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환하게 웃으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심사위원들에게 그리고 관중들에게 인사를 했고 관중들은 열정적인 박수로 화답했어요. 행사 후 모든 팀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어요. 어쩌다 보니 저는 도현 바로 옆에 서게 됐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컸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도현이에요. 내일 행운을 빌어요. 저는 그의 친근한 접근에 놀랐어요. 저는 간단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리우정이에요. 당신에게도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이기기 위해 행운 이상의 것이 필요할 거예요. 도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작년 지역 대회에서의 당신의 증명들은 매우 정확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가 제 작업을 연구하고 있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열등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며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그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코치가 저를 다시 팀에 합류하라고 불렀어요. 저희는 내일 시험 전에 마지막 전략 회의를 가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공식, 정리,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휴대폰의 희미한 빛으로 메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했어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금메달이 목에 반짝이며 승자의 단상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또한 도연의 친근한 미소와 내민 손을 보았어요. 왜 저는 한국팀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걸까요? 내일이 진짜 시험이 될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일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수학을 이해하는지 볼 것이에요.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어요. 아침 5시였고 오늘은 대회 첫날이었어요. 제 배는 긴장된 에너지로 꽉 조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나왔어요.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왕하우를 깨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요. 저는 제 수학 노트를 창가의 작은 책상으로 가져가서 수론에 관한 제 노트를 펼쳤어요. 바깥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작은 램프를 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을 시작했어요. 2시간 후, 우리 팀 전체가 아침 식사를 위해 모였어요. 모두가 진지해 보였어요. 아무도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훈련을 기억하세요. 리우 코치가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말했어요. 먼저 모든 문제를 읽으세요.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을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접시 위에 음식을 이리저리 밀었어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많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오전 8시 30분에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어요. 시험은 9시에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팀들이 대기 구역에 모이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하며 걷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눈을 감고 앉아 자신들에게 공식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들을 보았어요. 한국팀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동안 그들은 원을 그리며 서서 차분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손으로 작은 제스처를 취하며 팀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어요. 필사적으로 노트를 넘기지도 않고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저것 좀 봐요. 왕하우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들의 노트는 어디 있죠? 그들은 복습할 것을 가져왔나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면 이해할 거예요. 8시 45분에 메인 홀로 가는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수백 개의 책상이 완벽한 열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책상에는 연필, 지우개, 그리고 빈 종이 뭉치가 있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각 자리에 카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책상을 찾았어요. 왕하우와는 방 반대편에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몇 줄 떨어진 곳에서 도연을 발견했어요. 그는 제 눈을 마주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빠르게 시선을 돌렸어요. 제 책상 위에 연필들을 완벽한 줄로 정리하면서 저는 도연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복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는 그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앉아 있었어요. 그는 명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한 걸까요? 심사위원장이 방 앞으로 나섰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첫째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세 문제를 완료하는데 4시간 30분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가 시험 책자를 열자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제가 훈련받은 대로 빠르게 세 문제를 모두 읽었어요. 문제 1은 수론에 관한 것이었어요. 숫자, 수열의 패턴을 찾는 것이요. 문제 2는 기하학과 관련이 있었어요. 삼각형에 관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문제 3은 조합론에 관한 것이었어요. 무언가가 배열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수를 알아내는 것이요. 저는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문제 1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수백 번 연습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약 1시간 후, 저는 완전한 해답을 완성했어요. 저는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2번 읽어본 후, 문제 2로 넘어갔어요. 기하학 문제는 더 까다로웠어요. 저는 여러 도표를 그리며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어느 지점에서 막히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마침내 저는 해답을 보고 주에 깊게 적었어요. 시계를 확인했어요. 2시간 반이 지났어요. 저는 보통 가장 어려운 세 번째 문제를 위해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문제 3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몇 줄 떨어진 곳에서 움직임을 알아챘어요. 도연이 손을 들었어요. 감독관이 그에게 걸어갔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어요. 놀랍게도 도연은 더 많은 답안지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받은 모든 종이를 채웠어요. 불가능해, 저는 생각했어요. 그가 이미 세 문제를 모두 끝냈을 리가 없어요. 그는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무의미한 글을 쓰고 있음에 틀림없어요. 저는 문제 3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이제 저는 주의가 산만해졌어요. 도연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작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제 속도에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이건 달랐어요. 세 번째 문제는 극도로 어려웠어요. 저는 한 가지 접근법을 시도하고 또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저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좌절감이 커졌어요. 저는 다시 위를 보니 도연이 자신의 답안을 차분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아 보이지 않았어요. 집중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글을 보지 마. 문제를 풀어.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새로운 눈으로 문제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저는 가능한 접근 방법을 보았어요. 저는 단계별로 주의 깊게 문제를 풀었어요. 제 해답은 제가 원하는 만큼 우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마지막 줄을 쓰는 순간 심사위원장이 외쳤어요. 시간 종료. 연필을 내려놓으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끝났어요. 적어도 오늘은요. 내일 우리는 3가지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시험장 밖에서 우리 팀은 모여서 시험에 대해 토론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왕하오가 인정했어요. 제 해답이 완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저도 그것에 고전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제 접근법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한국팀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도연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시험 중 하나가 아니라 가벼운 퀴즈를 풀었다는 듯이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저것 좀 봐요. 저는 왕하오에게 말했어요. 마치 그들이 이미 이긴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팀을 과소평가했을까요? 그들의 편안한 접근 방식이 제가 놓친 것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곤란한 것은 도연이 실제로 저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떨쳐냈어요. 자, 힘내요. 저는 제 팀에게 말했어요. 점심을 먹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카페테리아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도연을 한 번 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제가 지금까지 직면한 어떤 수학 문제보다 더 불편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시험과 도연의 자신감 있는 얼굴로 돌아갔어요.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제 해답이 맞았는지 궁금해했어요. 왕하오는 옆 침대에서 부드럽게 코를 골며 어찌된 일인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침이 오자 저는 피곤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아침 식사 때 리우 코치는 어쨌든 알아챘어요. 리우정, 너무 지쳐 보이네요. 그가 저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복습하느라 깨어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좋은 성과를 내려면 마음을 쉬게 해야 해요. 그가 저를 꾸짖었어요. 오늘의 문제들은 어제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침 식사를 조금 먹으려고 했지만 음식은 제 입 안에서 종이처럼 맛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도연이 더 많은 답안지를 요청했던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을까요? 시험 2번째 날을 위해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로비에서 한국팀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바닥에 원을 그리며 앉아 일종의 손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웃고 있었고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그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한 걸까요? 왕하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시험 2번째 날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시작됐어요. 저는 제 책상을 찾고 연필을 정리하고 시작 신호를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방 건너편에서 도연을 발견했어요. 그는 제 눈을 마주치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생각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여 응답했어요. 심사위원장이 시험 시작을 알리고 우리 모두는 책자를 열었어요. 오늘의 문제들은 어제보다 더 어려워 보였어요. 저는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방황했어요. 저는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도연과 한국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만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일에 집중해. 저는 스스로를 강제로 집중시켰지만 평소보다 더 어려웠어요. 첫 번째 문제를 완료한 후 저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요. 다음 두 문제에서는 더 빨리 작업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카페테리아에서 잠시 쉴 수 있었어요. 저는 음식을 가져와서 중국 팀과 함께 자리를 찾았어요. 놀랍게도 도연이 자신의 쟁반을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제가 합류해도 될까요? 그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제 팀원들은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보통 다른 팀의 누구도 우리와 함께 앉지 않아요. 물론이죠. 저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며 말했어요. 도연은 제 옆에 앉았어요. 오전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특히 두 번째 문제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을 벗어나 생각해야 했어요. 저는 이제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어제 매우 빠르게 작업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기울였어요. 우리는 많은 기술을 암기하기보다는 핵심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믿어요. 그것은 마치 숲을 통과하는 100개의 길을 배우는 대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별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제가 배워온 방식과 너무 달랐어요. 저는 항상 가능한 모든 기술을 마스터하고 각각이 자동적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실수를 할까봐 걱정되지 않나요? 긴장하면 명확하게 생각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도연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수학이 명료한 마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요.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기 전에 종이 울렸어요. 오후 세션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오후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저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했어요.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을 때 보통처럼 당황하는 대신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도연이 제안한 것처럼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해결책이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타났어요. 저는 시간을 남기고 시험을 끝냈고 이상하게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험이 완료된 후 심사위원들이 우리의 해답을 채점하는 동안 우리는 하루 휴식을 가졌어요. 주최 측은 로잔 투어와 과학박물관 방문을 포함한 모든 팀을 위한 활동을 계획했어요. 박물관 투어 동안 저는 다시 도연 옆에서 걷게 됐어요. 알아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에 관한 전시물을 보면서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학은 단지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수학은 항상 완벽해지는 것, 최고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다른 이유로 그 주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그가 계속했어요. 우리는 수학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해요. 대회에서 이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럼 왜 경쟁을 하나요? 저는 물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만큼 수학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의 것과 같아요. 제 것이요? 저는 놀랐어요. 제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당신의 정밀함은 놀라워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그런 세심함으로 단계별로 증명을 구축하는 방식이요. 우리 모두 작년 지역 대회에서 당신의 풀이 과정에 감탄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한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혼자 제 노트를 검토하는 대신 저는 호텔 로비에서 일부 팀원들과 함께했어요. 한국 팀도 그곳에 있었고 체스와 다른 게임들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인 후 저는 체스 경기에 참여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도연은 저를 그들의 테이블로 환영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학교, 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도연이 언젠가 수학 교수가 되어 학생들이 수학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스위스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저는 대회나 제 점수나 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게임과 대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왕하오는 물었어요. 왜 한국팀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인데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왕하오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배워왔어요. 만약 하나 이상의 최선의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스스로도 그 생각에 놀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도연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제가 수학에 관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학은 단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 이상의 것일까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 저는 흥분되었어요. 마치 새로운 발견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날이에요. 시상식이요. 이틀간의 어려운 시험과 하루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마침내 각 팀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팀 유니폼을 입었어요. 중국 국기가 있는 빨간 재킷은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지만 제 손은 단추를 채우면서 약간 떨렸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수학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큰 순간을 위해 준비되셨나요? 왕하오가 복도에서 만나자 물었어요. 그는 자신감 있게 들렸지만 저는 그가 평소보다 더 많이 눈을 깜빡이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의 긴장의 신호였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 팀 전체가 함께 버스를 타고 컨벤션 센터로 갔어요. 리우 코치는 가는 길에 격려의 말을 해주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모두는 믿을 수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여러분은 영예와 규율로 중국을 대표했어요. 대강당은 시상식을 위해 변신했어요. 의자줄은 모든 참가국의 국기로 장식된 무대를 향하고 있었어요. 큰 화면이 무대 위에 걸려 있었고 점수를 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앞쪽 근처에 지정된 좌석을 찾았어요. 강당은 빠르게 세계 각국의 팀들로 가득 찼고 모두 각자의 국가 색상을 입고 있었어요. 긴장된 대화의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저는 도현과 한국팀이 강당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도현은 제 눈을 마주치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제 자신을 놀라게 하며 저는 그 제스처를 되돌려 주었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는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심사위원장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방은 조용해졌어요. 올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시상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강당을 통해 울렸어요.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 모두는 뛰어난 수학적 능력과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에서 느껴질 만큼 세게 뛰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도연이 하는 것처럼 깊은 숨을 쉬면서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팀 순위를 발표하기 전에 심사위원이 계속했어요. 저는 모든 분들께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을 수 없는 성취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계에서 가장 밝고 젊은 수학자들 중 하나입니다. 리우 코치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왕하오는 무릎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저는 우리 팀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방사되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팀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발표했어요. 그의 뒤에 있는 화면에 국가 목록이 켜졌어요. 3위, 총점 162점. 미국입니다. 미국 팀이 무대로 향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일어서자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들은 동메달과 작은 트로피를 받았어요. 이제 제 손바닥은 땀이 났어요. 3위는 좋지만 우리는 줄곧 금메달을 목표로 했어요.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1위를 차지했었어요. 2위는 심사위원이 극적으로 멈췄어요. 총점 165점. 중국입니다. 2위라고요? 저는 마치 누군가가 제 배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주변에서 제 팀원들은 똑같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최고여야 했는데 어떻게 2위가 될 수 있죠? 리우 코치는 빠르게 자신을 추스르고 우리를 무대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실망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등을 곧게 펴고 걸어 올라갔어요. 심사위원은 우리 목에 은메달을 걸어주었어요. 금속은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금메달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1위는 심사위원이 발표했어요. 놀라운 점수 170점. 대한민국입니다.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어요. 한국팀은 진심으로 놀란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서로 껴안고 무대로 향했고 그들의 얼굴은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빛났어요. 도현은 겸손한 미소로 자신의 팀을 이끌며 금메달과 트로피를 받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은메달을 목에 걸고 무대에 서서 저는 도현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그곳에는 오만함이 없고 오직 조용한 행복과 진정한 놀라움처럼 보이는 것만 있었어요. 그것은 이길 것을 예상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기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팀 시상 후 개인 순위가 발표되었어요. 우리 팀이 2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개인 성적으로 금메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개인 점수를 받은 참가자. 심사위원이 발표했어요. 완벽한 42점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이도현.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쳐다봤어요. 만점이라고요? 그것은 IMO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문제들은 가장 뛰어난 학생들조차도 보통 무언가를 놓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도현은 특별상을 인사와 함께 받았고 그의 얼굴은 겸손한 감사함만을 보여주었어요. 승리의 춤도 주먹을 불끈 쥐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인정과 진정한 미소뿐이었어요. 시상식 후 팀들은 리셉션 홀에서 어울렸어요. 저는 도현이 그를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 일부는 그를 피하고 싶었어요. 우리 팀의 패배로 제 자존심은 아직 상처를 입었어요. 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축하해요. 저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의 팀은 승리를 받을 만했어요. 도현은 따뜻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리우정. 하지만 알잖아요. 이 대회는 실제로 이기고 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함께 수학을 축하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했나요? 저는 제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나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수학적 지식 측면에서 당신과 다르게 문제에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도 저는 그것들을 다르게 보았을 거예요. 무슨 뜻이죠? 제가 문제를 볼 때 저는 그것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나 통과해야 할 시험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설명했어요. 저는 그것을 놀고 탐험하도록 저를 초대하는 퍼즐로 봐요. 압박감이 없고 그저 호기심만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인생 내내 저는 수학 문제를 정복해야 할 도전, 제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보았어요. 저는 그것들을 놀이의 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천 시간 연습했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도현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다르게 연습했을 거예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전체 그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줘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는 도현이 단지 재능 있는 수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학습과 경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 가장 열심히 일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신선한 관점과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팀의 패회 만찬에서 리우 코치는 건배를 제안했어요. 올해의 은메달에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내년을 위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제가 잔을 들어 올리면서 저는 제 목에 걸린 메달이 아니라 도연의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수학에 대해 생각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여행은 스위스로 가는 여정과는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창문 밖으로 아래 구름을 바라보면서 제 은메달은 제 배낭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메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수학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매우 조용해요. 왕하우가 제 옆 좌석에서 말했어요. 아직도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속상해하고 있나요? 저는 그의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요. 일주일 전 저는 절망했을 거예요. 2위는 실패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사실 아니에요. 저는 왕하우와 제 자신 모두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도연이 문제에 다르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왕하우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수년 동안 효과가 있었어요.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알아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수학을 바라보는 하나 이상의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비행기는 베이징에 착륙했고 우리는 카메라와 기자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1위를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축하받았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의 은메달은 여전히 엄청난 성과예요. 리우청, 한 기자가 제게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어요. 중국의 5년 연속 우승 기록 후에 대한민국에게 패배한 것이 어떤 기분인가요? 그 질문은 약간 따끔했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한국팀은 뛰어난 수학적 사고를 보여주었어요. 때로는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진 문제를 당신과 다르게 접근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리우 코치는 제 대답에 눈썹을 들어 올렸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보았어요. 다음 주에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제 선생님들과 동급생들은 제 개인 금메달에 대해 축하해 주었어요. 제 사진은 학교의 우수의 벽에 추가되었고 어린 학생들은 제 사인을 요청했어요. 저는 자랑스러워해야 하지만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 들었어요. 수학팀 연습 후 어느 저녁 저는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해온 질문을 저희 학교 코치에게 물었어요. 장 코치님, 우리가 훈련에서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마도 우리가 대회 문제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않고 수학적 개념을 탐구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까요? 장 코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는 제 아이디어를 바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하게 했나요? 저는 그에게 한국 팀과 그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말했어요. 그들은 단지 대회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학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팀 리더인 도연은 만점을 받았어요. 장 코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세션을 수학적 탐구를 위해 따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에 우리는 제 제안을 시도했어요. 연습 문제에 바로 뛰어들지 않고 장 코치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수학적 개념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탐구하라고 말했어요. 압박감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고 경쟁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구체적인 지시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천천히 저는 제 호기심을 따를 자유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전에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수학의 다른 영역 간의 연결성을 발견했어요. 가장 놀랍게도 저는 작업하면서 제 자신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달 말에 저는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것은 도현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친애하는 리우정에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위스에서의 우리 대화에 대해 생각해왔고 연락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탐구해온 몇 가지 흥미로운 수학적 개념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곧 우리는 정기적으로 문제, 해결책,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국가 간의 초기 경쟁에도 불구하고 도연과 저는 수학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결합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제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연습했지만 저는 또한 탐구하고 질문하고 단순히 수학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제 해결책은 더 창의적이고 더 우아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기술을 연습하는데 시간을 덜 쓰는데도 이전보다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열릴 내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중국 팀에 다시 선발되었어요. 제 팀원들에는 왕하우와 3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첫 팀 미팅에서 리우 코치는 제게 작년 대회에서 얻은 통찰력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수학적 우수성에 이르는 많은 경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연습과 규율 방법은 가치가 있지만 창의성과 기쁨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팀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왕하우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탐구 세션에 참여해왔고 그 혜택을 직접 보았어요. 대회를 위해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찾은 팀은 한국이었어요. 저는 즉시 도연을 발견했고 그는 큰 미소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리우정,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는 친근하게 악수하며 말했어요. 저도요, 도연.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준비되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정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면서요. 저도요. 대회는 작년만큼이나 도전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저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저는 여전히 수년간의 연습을 통해 얻은 모든 기술과 지식을 사용했지만 저는 또한 각 문제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단력 대신 호기심으로 접근할 수 있게 저 자신을 허용했어요. 결과가 발표되고 중국이 한국을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을 때 저는 우리 팀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예상치 못한 친구로부터 배운 교훈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금메달을 받은 후 제 팀원들과 저는 한국팀을 초대하여 함께 축하했어요.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때 저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의 진정한 가치가 메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전 세계에서 온 젊은 마음들을 한데에 모으는 것이었어요. 각각 수학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내년에는 우리가 금메달을 되찾을 거예요. 도연은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친근한 미소로 말했어요. 두고 봐요. 저는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기쁨. 우리 비행기가 도쿄에서 이륙할 때 저는 제 금메달을 내려다봤어요. 그것은 밝게 빛났지만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수학이 더 이상 제게 성공으로 가는 길만이 아니라는 지식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동안 즐길 발견의 여정이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팀을 그렇게 쉽게 무시했던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생각해요. 제 좁은 시각은 제 경험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저는 다시는 다른 관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가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아름다운 수학적 발견들에 대해 흥분하면서요. 그것은 단지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이 열정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중국의 리우정 학생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감동적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중국 수학 사연을 들려드린 감동드림 조아영입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감동드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드림 조아영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